보고 없으면은 나중에 챙겨서 줄 테니까 다시 보세요. 알겠죠? 조직이 되고 친구들 조직이 뭐예요? 이런 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시에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가지는 것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조직이 모이면 당연히 기관인지 알고 있어요. 우리 그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고유한 형태와 기능이라는 말만 있으면 얘는 기관이고 그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인 생명활동이라고 말하면 개체예요. 단세포는 그 세포가 곧 개체가 될 수도 있어요. 윤서는 문을 좀 닫아주시고 민영이는 창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 창문 말고 앞에 거 아니 얘를 당겨야 될 거예요. 안 되면 네 뒤에 거 밀어주세요. 아니 그거 말고요. 네. 그 열면 좀 시원할 거예요. 시원하죠? 그래서 뭐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하고요. 자, 세포의 구조. 자, 우리 우신도 잘 들으세요. 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핵과 세포질로 구별된다. 핵, 중심이 되는 핵과 세포질로 구별되어 있어요. 친구들, 얘의 가장 키가 뭐예요? 그림과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제고 친구들 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할까요? 자, 핵이 뭐 하는 거예요, 차민영? 단백질을. 자, 핵이 뭐예요, 친구들? 핵이 이 세포의 센터죠. 이거 뭐라고 해야지? 헤드죠, 헤드. 헤드 센터. 뭐예요? 얘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명령을 내리는 센터예요. 그죠? 핵이 중심이에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DNA가 있어서 세포의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고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게 핵이에요. 그러면 그 핵 옆에 좀 징그럽긴 한데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는 얘가 뭐예요, 친구들? 미로처럼 돼 있는 게 뭐예요? 소포체. 우리 민영이가 말한 라이보솜은 여기 있는 알갱이에요. 여기 보이면 확대했지만 여기 붙어있는 징그러운 알갱이들이 라이보솜이에요. 그럼 라이보솜의 역할이 뭐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포체는 뭐 하는 곳이에요, 친구들? 그렇지, 운반하는 곳. 채자는 선생님이 운반하는 곳이랬어요. 그죠?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 다른 곳으로 운반하는 곳이고 얘는 핵막과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체겠어요, 친구들? 골지체. 얘도 합성한 단백질을 몸 밖으로, 세포 밖으로 분배한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요렇게 비슷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DNA를 합성하는 과정은 핵에서 나와서 소포체를 나와서 골지체를 나와서 이쪽으로 지나간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필요 없는 애가 있어요. 얘가 있고 여기서는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죠.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있다? 식물에만 있다. 그럼 엽록체하고 마이콘드리아를 비교하는 그림은 엽록체는 여기 보면 동전이 쌓여 있어요. 이 동전 이름 뭐랬지, 선생님이? 혹시 안 사람? 이거는 혹시 2학년 때 생물을 1학기 말고 2학기 때 선택한 사람은 이걸 들어야 돼요. 얘를 이름이 뭐라 하면 얘는 그라나라 그래. 그라나가 있어요. 그라나. 그리고 얘는 지금 이렇게 꼬불꼬불하죠, 친구들. 그죠? 이 미토콘드리아. 당연히 엽록체는 뭐 하는 곳이에요, 친구들? 광합성하는 곳이고,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곳이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세포 호흡하는, 이화작용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런 곳이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세포벽. 사람은 이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데 뭐가 있어요? 너희 죽으면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죽으면? 뼈. 구조를 구성하는 뼈가 있지만, 식물은 뼈가 있다, 없다? 없어서 걔 구조를 세우기 위한 세포벽. 그 다음에 식물은 화장실 못 가니까 식물의 쓰레기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액포가 존재한다. 맞죠? 세포막은 모두 다 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해서 세포합이 일어나는 것이고, 얘 뭐라고요, 친구들? 엽록체.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하는 곳. 액포, 식물에 발달하고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독립된 공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세포 벽을 유지한다. 주로 셀룰로스가 주성분이다. 자,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 빛에너지를, 포도당을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고요, 친구들? 화학에너지요. 중요한 얘기죠. 화학에너지.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화학에너지, 리튬도 화학에너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생명활동 에너지로 바꿔. 똑같이 화학에너지인데 이때는 열을 같이 발생시킨다. 그래서 세포 핵 속에 있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라이보솜이 뭐를 합성하고요, 친구들? 단백질을 합성하고, 단백질이 무엇을 통해서? 소포체를 통해서
골지체가 막을 써서 소낭으로 바깥에 세포 밖에 분비한다 이거였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또 시험 범위잖아요. 그죠? 맞죠? 우리 제1고도 이거부터 시험 범위죠. 우리 무거는 또 해야 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죠? 또 해야 되죠? 우리 우신도 시험 범위죠. 자, 그럼 세포막은 아까 동물이든 생물이든 모든 세포가 구별짓기 위해서 생기는 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인지질 몇 중층? 그렇지, 이중층에 막단백질,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로 유동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위에서 찍어보면 이렇게 막 단백질이 움직이는 무슨 설? 유동성 모자이크 설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억나죠? 학교 선생님이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에서 찍어봤을 때 막단백질이 막 움직이는 유동성 모자이크 설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다가 얘는 인지질은 크게 친수성과 뭐를 가지고 있죠? 소수성이 있고 여기는 단백질이죠. 관통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친수성, 여기가 뭐라고요? 요 동그란 대가리가 친수성, 요 꼬리가 뭐래요? 소수성.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주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하느냐? 얘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친구들? 선택적 투과성. 왜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거야? 아무거나 통과시키면 돼? 안 돼? 안 돼. 세포막의 가장 큰 역할이 뭐야? 세포를 보호하는 거야. 보호하는 거야. 근데 내 몸 안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세포의 물질의 종류, 크기에 따라 어떤 건 잘 통과되고 어떤 건 잘 통과하지 않는 성질로 얘들의 방법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크게 확산과 뭐가 있어요, 친구들? 삼투가 있어요. 그죠?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의 농도가 뭐한 곳에서, 그렇지, 높은 곳에서 어느 곳으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건데, 이때는 확산 자체가 분자는 모든 온도에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그럼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단순 확산과 막단백질을 이용한 촉진 확산이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단순 확산은 정말 그야말로 단순하게 뭐의 차이만 가지고, 친구들 뭐의 차이만 가지고? 농도의 차이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맞죠? 그래서 아주 작은 기체 분자, 사실 뭐가 빠진 거야? 아주 작은이 빠진 거야. 그지? 아주 작은 기체 분자는 이 인지질 이중층의 친수성, 소수성을 무시하고 통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고압산소 치료 받아본 사람? 지금 받으면 안 되긴 하지만 주로 이명 걸리거나 뭐 암에 걸리거나 몸이 아주 안 좋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가 되면 고압산소 치료라는 걸 요즘 받아요. 어떻게? 모가지만 빼놓고 몸 밖에 통하는 엄청나게 센 산소를 주입해요. 그럼 산소가 피부를 뚫고 우리 몸 안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만 빼고 모든 장기의 산소의 농도가 아주 많아지면서 어떻게? 피를 활성화시키겠죠, 뭔가. 그러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도 써요. 왜? 이명 같은 거 들리는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뭐 아무튼 다 면역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피부든 암이든 뭐든 다 고압산소 치료실 가면 거기서 동안에다 넣어놓고 사람을 고압에 눌러가지고 산소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눕혀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비싸요. 한 번 하는데 10몇만 원이에요. 그래도 나을 수 있다면 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용성 물질. 왜? 중간이 친수성이다, 소수성이다? 소수성이다. 그지? 그러니까 뭐에 녹아야 된다? 기름에 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 통과할 수 있다 말이야. 그지? 그래서 뭐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산탄소와 산소의 이동이고 농도 차이가 커질수록 확산 속도는 증가합니다. 두 번째, 막단백질은 좀 뭐한 거야 얘는? 수용성 물질. 왜? 수용성 물질은 물이 기름 안에 끼면 못 통과한다 이 말이야 결국에.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이런 거 안 외우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혼날 거야. 그 다음에 이온 물질. 얘는 고2 1학기 때 생물을 선택한 친구들은 배우게 돼 있어요. 나트륨과 칼륨이 왜 단백질을 통해서만 통과할 수 있는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하를 띠는 물질.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나트륨 유입, 혈액에서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이런 현상은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봐봐. 왜 얘는 농도 차이에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처음에는 농도 차이에 의해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해진댔죠.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요? 통로 단백질의 이미 무슨 상태? 포화 상태. 선생님 그래서 빵틀 얘기하는 거였어. 그지? 빵 반죽이 엄청 많아요. 오늘 빵 1000개 만들어낼 거야.
근데 빵틀을 굽는데 빵틀이 100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 온도를 딱 불 켜고 공장 켰어요. 그죠? 빵틀 처음에는 뭐 한 거야? 반죽을 100개 빵 넣겠지? 그럼 막 빵이 막 갑자기 순식간에 100개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그 빵틀에 있는 빵을 포장하고 빈 빵틀을 다시 갖다 놔야 빵 반죽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뭐 한 거야? 계속 일정해지는 거죠. 그죠? 막단백질 그래요. 그 다음에 얘들아 확산 속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구들 이거 중요하겠죠 나중에. 당연히 크기가 작을수록 더 빨리 통과하겠죠. 온도가 높을수록 빨리 통과하겠죠. 그 다음에 농도 차이가 클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클수록 잘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촉진 확산은요 농도를 높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단백질 넣어줄 수 있어요 친구들? 없죠. 얘는 사실상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어요. 단지 뭐만? 단순 확산만 높이고 싶으면 친구들 뭐 하면 돼요? 그래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몸의 온도를 뭐 할 수 있어요?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산소가 빨리 증가해요. 그 대신 빨리 늙어요. 자 이제 3투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가 다를 때 용액의 농도가 뭐한 쪽에서? 낮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높은 쪽으로 뭐만 이동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물만 이동하는 거야. 물만. 왜 물만 이동시키는 거죠 친구들? 우리 몸에 뭐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분이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사람은 어느 정도 농도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유가 오늘 지각해서 우리 재규가 선생님 제가 손을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강유 입에다가 1리터짜리 2리터짜리 물을 5통 먹였어요. 그럼 갑자기 순식간에 어떻게 와요? 수분이 많아졌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쇼크가 올까? 고혈당 쇼크가 올까? 저혈당 쇼크가 올까? 저혈당 쇼크가 오겠죠. 그죠? 몸의 농도가 낮아졌어. 갑자기 낮아졌단 말이야. 그럼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엄청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소금을 안 먹는 것보다 원래는 채소를 안 먹는 게 더 나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채소를 안 먹는 것보다 소금을 안 먹는 게 몸에 더 나빠요. 진짜요. 야채는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병들지 않고. 근데 소금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죽어요. 더 빨리 병들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막 저염식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가끔 소금을 먹어보라 그래. 그럼 빨리 나. 우리 몸에 농도가 안 맞는 거야. 그 저염식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소금물을 아침에 매일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왜? 밤사이에 뭐 해서 우리 몸에서 땀도 빠져나가고 수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금물을 그 소금 나무 소금만 먹으면 안 돼요. 좋은 소금 먹어요. 비싼 소금. 요만큼에 5만 원짜리. 우리가 사는 소금은 이만큼에 2,000원인데 그런 건 이제 막 만들어내는 소금이고 그런 미네랄 드는 소금은 요만큼에 5만 원이에요. 근데 그 먹으면 확실히 몸이 다르대. 그래서 암이 걸리는 가장 큰 원인으로 정수기를 꼽아요. 왜 정수기를 꼽을까요? 조용히 해! 맹물. 그렇지, 맹물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미네랄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이라서. 우리 몸에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우리 몸에 뭐만 낮출 뿐이야? 당만 낮출 뿐이야. 농도만 낮출 뿐이야. 문 닫아. 시끄럽다. 말하는 생물은 저래서 싫어요. 건강 자지마. 자 오늘 너만 자 이러면. 자. 마이크 저기 있는데. 그럼 민서가 너무 괴로워 앞에서. 시끄럽단 말이야. 지금도 내 목소리 큰데 그제? 그래. 자 얘는 이 적혈구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그 스카치 사탕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 커피맛 사탕. 원래는 이게 이 모양을 잘 유지하는 것은 친구들 물질의 흐름이 있다 없다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인과 아웃이 똑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변함이 없어 보이는 거지. 반응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선생님이 강유한테 뭐라고요? 물을 5통 먹였다고요. 그럼 갑자기 세포 안에 물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보다 농도가 낮은 곳에 들어가니까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세포막이 터져버리는 용혈 현상이 나거나 아니면 식물세포는 어떻게 된대요? 그래도 세포벽이 붙잡고 있어서 빵빵해지는 팽윤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민영이한테 소금을 뿌린대요. 재규가 아주 많이 아예 소금에다 민영이를 파묻어 버릴 거래. 그럼 어떻게 돼요? 소금은 고농도고 민영이는 무슨 농도예요? 상대적으로 저농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영이 몸속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죠? 맞죠? 그러면서 쪼그라들거나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서 이 벽은 문제가 없는데 쌤이 그죠? 성황여고 너희 선생님 안 그렇게 얘기하면 상관이 없지만 뭐라고요? 부피가 줄진 않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서 물만 빠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투 현상의 예시 뭐 소금 뿌리면 그렇고 과일에 설탕 뿌리면 수분 나오고 매실 같은 거 담그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식물에다 물 줄 때 어떻게 준다고요, 친구들? 원래 식물에 물을 주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여기 있으면 물을 사실 여기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줘요. 여기. 그럼 물이 나무가 고농도고 물은 무슨 농도의 친구들? 저농도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모든 뿌리를 다 훑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여기 주잖아? 그럼 이쪽 뿌리는 다 죽어요, 나중에. 그래서 물은 넓게 줘요. 원래. 물은 넓게 줘요. 교감쌤이 알려줬어요. 교감 선생님이 생물 선생님이셨나 보다. 일본어 쌤이었던데요. 그러면 과수원 하시나? 몰라요. 좀 더워요. 난 추운데. 네? 아니 지금 하나도 너무 에어컨 켰다 그래서. 아니 진짜 더워? 설마 진짜 더워? 그래 그렇구나. 오늘 20도야 밖에. 자 물질대사 볼게요 친구들. 물질대사 이거는 또 너희 했던 거지? 너희는 가벼운 마음으로 또 들어주세요. 또 다시 들어야 돼요. 자 물질대사라는 것은 없어도 그냥 보세요. 없으면 뽑아줄게 이제. 자 우리 우신권 들어야 돼요.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이에요. 모든 화학 반응. 그러면 반드시 단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동반돼서 얘를 에너지 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효소가 있어요. 모든 화학물질에. 선생님 소화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친구들. 모든 과정에 다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동화와 이하로 나뉜다. 동화는 저분자가 고분자로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이화는 고분자가 저분자로 쪼개지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흡수하기 때문에 흡열해서 반응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높고 얘는 쪼개기 때문에 반응보다 생성물 에너지가 낮아서 발열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가면 에너지를 방출해요. 주변의 온도는 높아져요. 그렇죠? 얘는 주변 온도가 낮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대사 왜 하냐? 체온 정도의 낮은 온도 한 37도 정도에서 잘 일어난대요. 그래서 효소가 반응해서 단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시켜요. 선생님이 아까 뭘 처먹었어요. 만약에 쪼가리 같은 과자 한 개 먹었어요. 그거 먹고 걔가 먹은 만큼의 칼로리가 50칼로리다. 선생님이 지금 말 50칼로리 했어요. 선생님 말 못하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방출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은 며칠까지 굶어요? 물만 먹고 한 길면 40일 막 단식 수식하잖아. 40일까지 단식 수식하는 사람 없어도 그다음 못해도 20일 정도까지는 뭐 어떻게든 물만 먹고 살 수 있대요. 대부분.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국회의원들 막 물만 먹고 이러고 있잖아. 그지? 이러고 있잖아. 정치쇼 한다고 이러고 있잖아. 응? 물만 먹고도 되는 것이 우리 몸에 저장돼 있는 지방을 전부 녹여가지고 지방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걔를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을 높이면 한 20일은 단계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양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에 선생님이 치킨을 한 마리 먹었으면 그게 내일 아침까지는 배가 부르다 이 말이야. 그지? 근데 선생님이 치킨을 여기다 대고 불을 지폈어요. 타는데 얼마? 한 30분? 길게 잡으면 30분? 다 타고 뭐만 남아요? 쟤만 남아요. 거기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똑같은 양이지만 온도와 효소가 없으면 반응은 이렇게 종결돼요. 그냥. 그 당연히 효율적인 건 뭐예요? 단계적으로 아껴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겨울잠 자는 곰은 많이 처먹고 많이 자잖아요. 단계적으로 쓰기 때문에. 생물이라서. 그 생물들이 겨울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럼 못 자요. 고래도 한 번 많이 먹고 안 먹잖아요. 그럼 효소는 뭐냐? 효소는 생체 촉매로서 물질 대사에 무엇을 낮추는 거야, 친구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럼 활성화 에너지는 봐봐. 여기만 활성화 에너지야. 여기서는 얘는 지금 발열, 얘가 무슨 작용이냐면 이화고 얘가 동화인데 여기서는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야. 그래프가 두 개 나와요. 보통 왼쪽 게 나오지만 재수 없으면 오른쪽 거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활성화 에너지인지 봐야 되고 친구들 반응열은 반응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그죠? 반응열. 이 정도의 열은 있어야 반응이 최소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 왜 낮춰야 하는 거지? 건나은? 왜 낮추는 거죠? 난 니 때문에 추워 죽겠는데 잠이 오냐? 왜 낮추는 거죠 친구들?
반응을 뭐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에너지를 낮추면 왜 반응이 빨라지는 거죠, 친구들? 그만큼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 양이 줄었어요. 그래서 금방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금방 에너지를 요만큼, 예를 들어서 낌트를 뛸 건데 1m 뛰는 거하고 50cm 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50cm를 더 많이 뛸 수 있죠. 왜? 더 낮으니까.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은 뭐예요, 친구들? 단백질. 그래서 효소는 입체 구조. 왜? 단백질 자체가 3D 구조라서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와 pH의 영향을 받죠. 맞죠? 온도가 높아지면 변성되죠? 우리 친구도 고데기 하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되잖아요. 왜? 얘 단백질이어서요. 그런 의미에서 재규 선생님 뭐 바뀐 거 없나요? 네, 맞아요. 역시 우리 재규도 알 줄 알았어요. 왜 취한, 누가 취했어, 지금? 한 개 더 했는데, 강력은 맞춰봐. 선생님 머리 잘랐어, 또. 우리 시은이 알던데, 아침에. 제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색하셨나요? 맞아요. 너는 여자친구 못 사귀겠다. 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이 그렇고 pH. 자, 친구들 보세요. pH 뭐냐? 단백질이 산성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위에서 녹죠. 맞죠? 염기를 만나면 미끈거려요. 성질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pH의 적정량이 있어야 얘도 일을 한다 이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너무 산성이야. 그럼 효소가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야. 위에서만 일하고 나오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도 뭐를 가지고 있다? 기질 특이성. 기질 특이성이 뭐예요? 자기와 딱 맞는 애랑만 만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딱 맞는 애랑만 만난다. 그래서 딱 맞는 애, 아구가 이렇게 이 아구라 말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결합이 딱 맞는 애가 아니면 절대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이 결합의 모양이 바뀌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자, 그래서 제일 유명한 실험이 이거죠. 자, 과산화수소수. 여자 민서, 과산화수소수 분해됩니까 안 됩니까? 가만 놔두면. 저러면 이제 시험 틀리는 거예요. 과산화수소수는 가만히 있어도 물과 산소로 변해요. 나중에 얼마만큼? 만약에 약 한 개 사서 딱꿍 따놓으면 한 6개월에서 1년 되면 전부 물로 변해요. 근데 6개월이나 걸려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강류 아까 다쳤잖아요. 강류 피 한 3방울만 떨어뜨리면 오늘 그 한 통 다 쓸 수 있어요. 피 안에 있는 카탈레이스란 효소가 과산화수소를 뭐로? 물과 산소로 다 분해시켜버려요. 아까 뭐라고요? 6개월 넘게 걸릴 거를 한 30분 안에 다 쓸 수 있어요. 다 쓸 수 있어요. 엄청 속도를 빨리 높이는 거야. 그지? 근데 그게 웃긴 게 감자에도 들었고 브로콜리에도 들었고 몇 군데 들어있대. 그럼 생감자, 삶지 않은 생감자는 당연히 제 역할을 하겠죠. 반응의 속도를 어떻게 되겠어요? 높여주겠죠. 그러면 물과 산소로 분해되니까 기포가 어떻게 되겠어요, 친구들? 뽀글뽀글 하겠죠? 그럼 이 기포를 확인하는 게 뭐야? 꺼져가는 향을 넣으면 다시 타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감자를 선생님이 먹으려고 삶았어. 삶고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자가 익어버렸어요. 그럼 뭐 기포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웃긴 게 그럼 생감자를 선생님이 건져가지고 새 과산화수소수에 넣었어요. 또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소는 가장 큰 그게 뭐냐면 특징이 재사용돼요. 재사용돼요. 근데 왜 효소 먹어요, 친구들? 엄마들 효소 먹잖아요. 그 카무트 효소인가 그런 거 드시잖아요. 살 빼려고. 그죠? 나이가 들면 이 효소도 같이 늙어요. 그러면 그만큼 분해 속도를 높인다 못 높인다? 못 높여요. 그러니까 효소를 먹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알겠죠? 근데 뭐 활용 이거는 꼭 읽어보시고 뭐 이런 혈당 측정기 그다음에 파인애플 좀 이런 거는 학교 책에 있는 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서. 이건 다 나와 있는 거라서. 혈당도 다 효소예요, 친구들. 거의 대부분 우리 몸에 관련된 모든 건 효소와 관련돼 있어요. 자, 이제는 또 다 같이 하는 거. 마지막 생명 중심 원리. 자, 이제 볼게요. 형질. 형질이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눈, 코, 입, 귀 뭐 다 형질이에요. 핵 속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DNA에 저장되어 있는 유전 정보가 결정할 거예요. 그럼 그 DNA에 있는 게 누구라고 얘들아? 유전자요. DNA 안에 유전자 있어서 선생님이 이 그림 외워야 된댔죠. 근데 이 그림 시험에 나올 거예요, 친구들. 나왔는데 틀려오기만 해봐. 얘들은 염색체. 저 꼬불꼬불한 선이 DNA. DNA 위에 있는 게 뭐라고? 유전자. 그 유전자가 번역되면 뭐예요, 친구들? 단백질.
이 흰 색깔 동그란 얘가 이름이 뭐예요? 히스톤 단백질. 이 DNA를 구성하고 있는, 싸고 있는. 그럼 유전자 말고 염색체는 원래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언제만 보인다? 원래는 염색 뭐다가? 그렇지, 사였는데 뭐 할 때만 보인다? 세포 분열할 때만 보인다. 세포 분열할 때만 보인다. 맨날 보이는 거 아니다. 이 염색체는 세포가 분열할 때만 보인다. 어떤 세포가 분열? 체세포가 분열하든지 감수 그 생식세포가 분열하든지 분열할 때만 보인다. 그래서 당연히 멜라닌 합성이 많이 되는 애가 있으면 뭐 당나귀가 갈색이고요. 없으면 허옇게 백반증처럼 알비노처럼 그죠? 이렇게 허옇게 된다. 이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포 내에서 유전 정보의 흐름을 생명 중심 원리라 그래요. 세포 내에서 DNA 유전 정보는 무엇을 거쳐서요, 친구들? 무엇을 거쳐요? 여보세요? 얘 뭘 거치죠? 유전 정보는? RNA. 그치. DNA가 RNA가 되면서 돼요. 그래서 DNA가 RNA가 되는 걸 뭘 한다고? 전사. 그 다음에 얘를 번역이요. DNA에서 RNA는 어디서 일어나고? 핵. RNA가 단백질이 되는 건 세포솜에 라이보솜. 아까 좀 전에 라이보솜 어디 붙어 있었어요? 소포체 또는 세포질이 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합성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RNA가 어디를 나와야 돼요, 친구들? 핵을 빠져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왜 핵을 빠져 나와야 돼요? 친구들 쌤 뭐랬어요? 우선 얘는 뭐? 원본 빠져 나왔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재생 못해요. 그죠? 두 번째, 이거를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 이 구멍을 핵공 구멍이랬어요. 너무 작아서 이중나선 구조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한 가닥짜리인 RNA로 내보낸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DNA는 크게 4가지의 염기를 가져요. 그래서 유전자는 단백질의 무슨 서열? 아미노산 서열에 따른 정보가 무슨 서열? 염기 서열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다 똑같대요. DNA 다 갖고 있대요. RNA 다 갖고 있대요. 몇 개를 가지고, 염기 몇 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DNA일 때는 얘를 뭐라고요? 3염기 조합이라고 그러고. 그럼 3염기 조합은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그죠? 왜? 3염기 조합이 핵을 빠져나와서 어떻게 할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RNA에서 염기 3개를 묶어서 뭘 한다고요? 코돈. 그치? 코돈. 얘는 3염기 조합. 그럼 코돈 몇 개? 64종류. 왜 64종류? 칸이 몇 개죠, 친구들? 3개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 염기 몇 개? A, U, C, G. 얘도 A, U, C, G. 얘도 A, U, C, G. 중복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라서 64종류예요. 한 개의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OX. 한 개의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OX. O여야 돼요. 근데 아미노산 한 개는 코돈 한 개만 지정할 수 있다. OX. X예요. 아미노산 안에 여러 개의 코돈이 있어요. 알겠죠? 뭐라고요? 한 개의 코돈은 반드시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해야 돼요. 근데 아미노산은 코돈이 한 개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 개 가질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전사 이중나선 구조의 DNA에 2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중 한 가닥이 염기의 상보적 결합을 가진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RNA가 합성되고 번역은 각 RNA 코돈이 지정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선생님 얘기했죠? 얘가 GG라고 해서 얘가 전사된 것이 아니고 얘를 보고 얘의 상보적 결합인 애를 찾아야 된댔어요. 그죠? 얘가 전사에 이용돼서 얘가 상보적 결합을 통해서 UGG가 생겼어요. 그럼 UGG 이 3개당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돈이, 자 선생님이 말장난 코돈이 5개야. 그럼 아미노산 몇 개야? 코돈이 5개래. 아미노산 몇 개야? 아이씨. 코돈이 5개야. 아미노산 몇 개야? 5개. 그런데 염기가 15개래. 염기가 15개래. 그럼 아미노산 몇 개야? 염기가 15개야. 3개. 어우 주여.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친구들. 70. 싸우자. 코돈이 12개지. 코돈이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4개지. 아미노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몇 개? 4개.
염기가 12개지. 네. 아미노산 몇 개? 4개. 4개요. 지금 말장난한 거잖아 내가. 코돈이 4개면 아미노산 몇 개? 4개. 근데 아니지. 염기가 12개면 아미노산 몇 개? 4개. 3으로 나눠야 돼요. 이거 나와 진짜로. 염기 개수 주고 아미노산 몇 개 지정하는지 말한단 말이야. 3으로 나눠. 그러니까 단어를 잘 읽어야 돼. 염기면 반드시 3으로 나눠야 되고 코돈이면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디테일까지 공부해야 100점 맞는 거야. 유전자 구성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뭐의 서열? 당연히 뭐의 서열 친구들? 단백질 서열에 문제가 생겼겠죠. 유전자의 서열이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유명한 게 남모형 적혈구나 이렇다. 자 친구들 얘는 1번을 전사한 거야 2번을 전사한 거야? 윤광규! 얘는 1번을 전사한 거야 2번을 전사한 거야? 선생님이 전사는 얘의 무슨 결합? 상보적 결합. 그럼 몇 번을 전사한 거야? 2번을 전사한 거야. 그래서 얘가 TCC라서 얘는 AGG가 왔는데 얘가 G면 거꾸로 얘는 C, 얘는 뭐야? G. 얘는 원래 팀인 대신 들어온 애거든. 그럼 얘는 뭐야? 얘들아? A야 A. 그럼 A 대신 여기 뭐라 써야 돼? UCC.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C, U, A요. 이렇게 상보적 결합. 이거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너 이거 시험에 나오면 어떡할래? 됐죠? 이러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럼 우리 재고 친구들 문제 푸시고 우리 무고고하고 우리 우신고는 더 앞으로 많이 와서 자 앞으로 오세요. 쭉 물 먹고 오세요. 얘들은 쭉 자 너희는 쭉 올라가서 지금 선생님 손가락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비웃고 있죠. 자 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서 전범이 전범이에 뭐 거의 뭐 무고고도 전범이야 사실. 미친 것 같아. 이거 봐봐 지금 올라가도 끝이 없어. 안 죽는다. 선생님 얼음이 안 깨져요. 아그작 아그작. 좋은 텀블러를 들고 있네요. 여기죠. 자 우리 나은이도 이거 들어야 돼. 이거 뭐예요? 뭘래요? 탄수화물부터죠. 나 없죠? 지금 없죠? 미세 없을 거예요 아마. 탄수화물. 탄수화물부터 아니면 단백질부터만 하면 돼. 저것도 했어. 범위도 했고. 근데 아마 해야 될 거 그냥 다 할게요. 친구들 다 할게요. 이게 한 단원이거든요. 너희 전범이라서 듣고요. 쟤들은 생물이 다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야 돼요. 맞죠? 이렇게 한 기억이 없죠? DNA, 디옥시리보스, RNA 다 해야 된다면서요. 그 앞에 붙어 있는 거니까 다 해야 돼요. 이게 생물 단원이에요. 이런 거 뭔가 학교에서 안 한 느낌이 좀 들어요. 아 방법했으니까 너무 작아요. 자, 우선 탄수화물 그냥 들어보세요.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가. 탄소가 중심이 되는 화합물. 무슨 결합한대요? 공유 결합한대요. 공유 결합.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래서 뭐 얘는 포도당 아니고 단백질. 황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 추원. 그 다음에 얘는 뭐야? 핵산. 그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 등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그럼 얘 기본 단위체는 뭐 당연히 고분자 화합물이 되고 당연히 합성하니까 동화작용할 거고 뭐 이 정도는 친구들이 읽어보면 알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몇 종류가 있죠? 아미노산 종류 몇 개? 아까 아미노산 지정한 다음에 코돈이. 그럼 아미노산 몇 개? 아저 중간 범위가? 20개. 중간범위 들어야 돼. 20개. 아미노산 몇 개 지정할 수 있다고요? 20개가 있어요. 아미노산. 그래서 얘들이 무슨 결합하는 거죠, 친구들? 펩타이드 결합하는 거죠. 그 펩타이드 결합하면서 얘네 둘이가 여기다 H, N, H 만나가고 얘가 물이 빠지잖아요. 그죠? 물이 빠지는 물 분자가 1개 빠지는. 그럼 아미노산 2개일 때 물 분자 몇 개 빠지는 거예요? 1개요. 그럼 아미노산이 10개 있어. 물 분자 몇 개 빠져요? 9개요. 그렇죠. 9개 하나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공유 결합이다. 단백질.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긴 사슬 모양의 뭐를 만들죠?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접히고 꼬부러져서 고유한 무슨 구조를 가지게 돼 있어요, 친구들? 입체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단백질은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 종류 기능이 있는데 뭐 케라틴, 마이오신, 액틴, 헤모글로빈 뭐 이런 게 있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주성분 아까 뭐의 주성분? 효소, 호르몬, 항체, 에너지원의 주성분으로 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하는 애는 전부 다 단백질이에요. 자, 그럼 핵산의 기본 단위가 뭐예요, 친구들? 뉴클레오타이드. 뭐야?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1로 연결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뉴클레오타이드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공유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DNA 핵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DNA와 RNA. 폴리펩타이드가 두 가닥이 꼬인 이중 나서 구조. 그래서 얘는 뭐 구조상 인산당이 뭐 이런 거는 선생님 얘기 안 하시면 몰라도 돼요. 얘는 뭐라 한 가닥으로 된 무슨 구조야 얘는? 단일 구조? 단일 결합? 아 단일 가닥이네 그냥. 얘는 단일 가닥이에요. 얘는 D라서 디옥시리보스. 얘는요 R이라서 그냥 라이보스. 리보스인데 원래 라이보스. 누구랑 누구랑 상보적 결합이라고요? 얘랑 얘랑 상보적 결합. 누구랑 누구랑 구아니시토시 상보적 결합. 얘네 둘이 상보적 결합. 얘네 둘이 상보적 결합. 티민이 없고 RNA에서는 유라실만 있다. 얘는 유전 정보를 뭐 하고요? 저장. RNA는 뭐 했어요? 생명 중심 원리에 보니까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원하고 지금 아까 생물 맨 마지막 단원하고 같이 내요 원래. 그래서 염기의 상보적 결합 뭐라고요? A는 항상 T와 G는 C와. 그래서 얘들이 비율이 항상 몇 프로를 차지해야 돼? 얘들아? 100%를 차지해야 돼요. 그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얘가 20%다. 그럼 얘 몇 프로예요? 20%죠. 왜? 상보적이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30%, 30%를 가져서 요만큼이 몇 프로가 돼야 돼요? 합쳐서 다 100%가 돼야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얘도 네 종류가 있고 유전 정보는 DNA에 무엇에 저장되어 무엇이 다르면 뭐에 저장되는 거예요 친구들 보니까 여기에 염기서열에 저장되어 염기서열에 다르면 유전 정보가 달라져서 병에 걸린다가 이 생물 요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를 알아야 맨 마지막 단원을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내는 거야. 알겠? 자 그래서